여러분, 수십억 달러가 걸린 게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부의 막대한 수입과 거대 기업들의 운명이 걸린 정말 세기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게임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미국 정부는 무려 18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수입은 고작 1,360만 달러에 그쳤어요. 예상했던 금액의 0.1%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도시의 주파수 사용권은요, 믿기 어렵겠지만 단돈 1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에 팔려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경매를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게임 이론이라는 아주 치밀한 두뇌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수입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기업들은 어떻게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따내려고 양쪽 다 최고의 게임 이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경매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겁니다. 기업들은 그냥 돈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입찰 금액 안에다가 교묘하게 암호를 숨겨서 서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경매판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입찰 가격입니다. 250만 달러. 딱 떨어지는 깔끔한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는 좀 다릅니다. 250만 137달러.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저기 마지막 세 자리 137입니다. 이게 뭘 의미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자기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의 우편 번호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넌 보지 마라 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다른 기업들은 이 신호를 보고 바로 그 지역에서 발을 뺐습니다. 물론 정부도 바보는 아니었죠. 이런 꼼수를 막으려고 입찰 금액을 10만 달러 단위로만 써내게 규칙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꼭 스파이 영화처럼 두 개의 다른 금액을 동시에 써내는 식으로 더 교묘한 신호를 만들어서 이 방해 공작을 피해갔어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 잠시만 멈춰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전략이나 게임 이론이라는 게 결국 남을 속여서 내 이익만 챙기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기술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전략의 세계에는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얼굴도 존재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속임수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실험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시울레의 게임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참가자 A가 B에게 돈을 보내면요, 그 돈이 3배로 뻥튀기 돼서 B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B는 그 돈의 일부를 다시 A에게 돌려주는 거죠. A가 B를 얼마나 믿고 돈을 보내느냐가 핵심인데, 서로를 믿으면 믿을수록 두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참가자들 절반에게 게임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15분 동안 전문가의 마사지를 받게 한 거죠. 과연 이 작은 신체 접촉이 돈이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 고작 15분짜리 마사지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첫 번째 결과입니다. 마사지를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무려 26%나 더 많은 돈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훨씬 더 깊이 믿게 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돈을 돌려주는 B의 차례가 되자 마사지를 받은 그룹은요, 무려 243%나 더 많은 돈을 A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받은 신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보답을 한 거죠. 이 작은 신체 접촉 하나가 신뢰와 관대함의 폭발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마법 같은 변화의 비밀은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신뢰와 협력의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진 거예요. 이로써 행동의 변화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명백한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자, 이제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차가운 속임수의 세계와 방금 본 이 따뜻한 신뢰의 세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경매 게임과 신뢰 게임. 이 둘은 무표도 수단도 완전히 정반대였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거예요. 게임 이론이나 전략 그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게임의 기칙과 참가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도구가 속임수의 칼이 될 수도 협력의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생각해보면 식당 종업원이 계산서를 주면서 손등을 살짝 스쳤을 때 팁이 늘어난다거나 가벼운 포옹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는 경험, 우리 일상에서도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작은 접촉이 만드는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략의 극단적인 두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의 전략, 다른 하나는 함께 이기기 위한 협력의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어떤 전략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경쟁인가요? 아니면 협력인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